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네. 저희 순위가 올라가지고 네. 지금 놀랍습니다. 105위가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오늘 방송을 잘해야 100골 뚫을 텐데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그 EJ에 저희 광고가 또 나갔대요. 아무래도 제가 광고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 회원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아니 EJ 광고도 지금 한두 푼이 아닌데. 가정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주심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기린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몰래 하셨다면 저희가 조용히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네. 아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그 마음이 그 EJ에서도 이제 그 이 작가님이라는 분께서 와 대단하다 이게 박수 쳤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몰래 자꾸 이렇게 광고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EJ 듣고 찾아오신 그리고 EJ와 새가 날아들다를 듣고 찾아오신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저희가 좋은 내용을 알차게 매일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새날 EJ 광고가 나간 팟캐스트 광고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아 팟캐스트 광고는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아니 뭐 단체 광고든 그걸 두 개 다 한 단체가 있나? 네, 거기에 더해서 다스베이더에 나가는 단체가 있나? 그거 세 개를 다 나간 뭐 약간 세 보이는군요. 3사를 협력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3대 팟캐스트를 다. 자,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에겐 나쁜 소식이지만 지상파 3사에게는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좋은 소식이었죠. 네.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9일 방통위가 방송 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간 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방통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연도 지금 원래 저희는 반대 입장을 이제 계속 고수해 왔고요. 그리고 이 비대칭 구조, 지상파와 종편의 중간 광고 관련된 뭐 이거 말고도 비대칭이 워낙 많지만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종편에게 주었던 중간 광고 그 기능을 차라리 그거를 뺏어라. 왜 지상파까지 또 중간 광고 시키느냐. 우리는 시청자는 도대체 뭐냐. 우리를 호구로 하느냐. 뭐 이런 태도를 우리 계속 이제 쭉 견제해 왔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의 주장과는 달리 이렇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입법 예고하고 된다면 어떻게 또 무엇을 우리가 좀 이 와중에도 어떻게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견제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미 지상파들이 하고 있죠. 1부, 2부 나눠가지고 네. 사실상 편법으로 중간 광고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하면서 또 중간 광고를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상파 3사조차도요. 너무 시기가 늦어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도 지상파 3사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거는 뭐 작년 재작년인데 지금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서 막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늦었다라는 건데 너무 늦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왜 이걸 이렇게 무리해서 시청권 뭐 우리에게 많은 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우리 시청자 단체나 민원연 같은 단체가 너무 고지식하고 비과학적이다. 이상형을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거면은 당신들은 그럼 과학적으로 이게 되면 얼마나 살아날 수 있다고 근거를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되게 애매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의 것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신료가 올라가야 되고요. 전폭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이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상파가 해나가는 모습들은 뭐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 해서 점점 종편이나 그 어떤 유료 방송이랑 똑같이 오히려 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자기 시장을 자기가 좀 약간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요. 그때도 지상파는 위기론이 있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MBC 등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된다. 지금 이제 라이벌들이 그때는 이제 종편이 없었지만은 유료 방송들 TVN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이쪽이 정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저쪽은 중간 광고를 시켰는데 영화 채널들도 다 중간 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채널과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 그때부터 도입하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미뤄서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상파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별 실효성도 없고 이미 우리는 망가질 만큼 망가졌다. 돈이 너무 없다라는 게. 없으면 하지 말죠. 그러니까 뭐야 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실효성이 없어도 해야죠.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너무 절박해요라고 이제 지상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돈이 없으면 방송을 못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뭐가 먼저냐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긴축을 해서 방송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간 광고 이야기랑 좀 겹치는데요. 지상파 3사가 이 중간 광고 관련된 그 보도들을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다 냈나 봐요. 냈는데 만약에 이날 안 됐으면 이게 쏙 빠졌으면 아마 한 3꼭지씩 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만약에 광고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중간 광고 이제 절대 안 함 이렇게 써 있었으면 아마 3사가 다 특집으로 이 코너를 했을 텐데 그래서 해준다니까 조용히 기다리면서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점잖은 보도를 단신으로 저녁 종합 뉴스에서 냈는데 문제는 이제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이날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PD협회,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등 7개 단체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창작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 개선 골자로 하는 상생 방송 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을 발표했거든요. 자, 너무 이름을 길게 써놔가지고 상생 방송을 위한 독립 창작자 인권 선언입니다. 자,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같은 날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추진된다라는 내용과 이제 같은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3사 중에서 KBS가 보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뭐 셋 다 그 중간 광고도 단신으로 한 회사들이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KBS만 안 했다라고 혼내기에는 도끼인 객긴이다.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걸 단신으로 한마디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의미가 높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건 사실 단신으로 낼 주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 굉장히 간만에 나온 의미 있는 것이고 특히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한 꼭지로 제대로 된 리포트로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전할 만한 그런 의미였지. 저는 단신을 낸 MBC와 SBS는 욕을 안 먹고 단신을 안 낸 KBS만 욕을 먹기에는 싸잡아 욕을 해도 되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MBC, SBS는 욕을 먹어야 되고 KBS는 욕을 더 먹어야 되고. 그렇죠. 다 같이 욕 먹어야 돼 그래도.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을 봤어요. 제가 나왔던 탐나는 TV 그걸 제가 또 간만에 또 아침에 MBC? 일어나서 봤네요. MBC 봤더니만은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중간 광고만 살리고
다른 거는 다 지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도 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중간 광고 같이 너희들의 이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발 좀 그렇게 촌스럽게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 정상화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건 제가 말을 한 게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재 기자가 우리도 뭐 비대칭 이런 거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약간 조금만 방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솔직하시네. 되게 웃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말고 제가 대통령 관련돼서 뭐 그 대통령 뭐 방송에 나갈 때 방송 제작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거 이런 건 정말 의미 있는데 역사적 순간을 전파에 담아 생생하게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모든 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가 되어야 창의력이 넘치는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보도 안 한 거 이런 네. 거는 방송 대통령이 하는 의미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도해라. 뭐 대통령 동정보도 피한답시고 안 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 솔직히 안 하지도 않잖아요. MBC가. 그러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발언들을 안 해준 것은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네. MBC가 맞네. 안 되겠네. 더 맞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MBC 아직 운이 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 같다라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하면 그걸 안 되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런 중요한 생각이 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지금 MBC 지상파 3사가 제일 무섭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 독립 제작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현장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방송 갑질.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사가 모두 지금 자기들 돈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결국은 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럼 돈이 없으니까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주제를. 그리고 중간 광고 이런 거 해서 돈 좀 벌어야 내가 지금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태도야 내가 보면.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진호 갑질하는 것만 그렇게 신나서 막 따라 보도할 게 아니고 방송사에도 갑질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목소리가 나오면 그냥 약간 조금 부끄러워도 그냥 보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는 게 없는 일처럼. 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걸 보도하면서 반성하고 우리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대책을 못 냈는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언론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갑질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거 보도하는 기자나 이걸로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있으면 올해의 좋은 보도상 그냥 당근 따놓은 거고 올해는 물론이고 방송사에서 제일 좋은 보도상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봅니다. 방송사가 내지를 절대 안 내죠. 안 내는 거죠. 절대 안 내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인권선언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사실 인권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언을 한다고 인권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언은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여기 보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생색내기용 인권선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 작가들은 초안에 있던 서면 계약 체결, 최저임금 보장 등이 삭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해당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신 인권선언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는 독립 창작자가 아닌 방송 노동자이다. 알맹이 없는 인권선언은 싫다. 이런 문구를 든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언문 자체를 그냥 무슨 홍보하듯이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작 현장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이 선언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선언조차도 사실은 이게 입에 발린 소리일 수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해당
이걸로 퉁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이 단신만 보면 뭔가 환경이 되게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뭐 굉장히 이거 보세요. 우리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아졌어요라고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리포트로 다뤘어야 하는 사안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미디어오늘 보도에서는 KBS가 지난해 12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독립제작 갑질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도 외면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독립제작사 및 독립 PD, 작가에 대한 방송사의 불공정 계약, 인권 침해 등 갑질 문제를 개선하자라는 골자로 하는 이 발표를 했었는데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통틀어서 이 문제를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곳은 MBC가 유일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BS가 지금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 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저널리즘 제2에 제보해야겠습니다. 요거 방송하시라고. 이런 거 제대로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도해야지만 반드시 보도해야지만 니네들이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저는 저널리즘에서 이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널리즘 저희가 하면 올해의 시사 프로그램상을 받겠네요. 받아야죠. 네. 저는 이거 보도하는 아까 뭐 올해 보도상 뭐 전체 보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도한 사람 언론이 이름을 따서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네. 그 정도야? 네, 저는 그 정도로 봐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 이걸 듣고 TV조선이 한다면 주지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자기 거를 까야지. 그죠. 다 해야죠. 7개 방송사 다 해야죠. 다 하면서 자기 거도 까야지.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그게 뭐 누구든 방송사나 종편에서 과연 이거 보도를 한다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딴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방송 모니터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또 새로 들어오신 손님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에 방송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방송 모니터, 화요일은 신문 모니터, 수요일은 종편 그 시사 토크쇼 모니터, 그리고 목요일은 저희 시민방송 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 논평성명 등을 종합해서 민원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 관련된 그런 이야기 합니다. 토요일은 민원연의 여러 가지 행사 등 민원연 활동을 정리하는 민원연 홍보 방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방송 모니터 하는 날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걱정 말아요. 그때 특집. 걱정하지 말아요. 또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려고. 오늘 제가 가슴이 짠하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곡은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네. 뭐 이 노래는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데도 리메이크돼서 나왔었죠. 명곡이죠. 네. 네, 이거 걱정 말아요라고 말해주고 싶은 대상이 오늘 TV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뭔 걱정? TV조선이 굉장히 크게 걱정한 사람이 얘네한테는 하나 있었어요. 그런 따뜻한 위로 같은 건 좀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레이니 칠세님이었나요? 탈곡기 댓글로 제보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네네. TV조선 보도를 보다가 TV조선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이 좌파 단체의 위협으로 취소됐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그날 보도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실제 있습니다. 이 보도가. 댓글을 달아주신 그대로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이 일부 반미단체의 위협으로 취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TV조선이 이걸 정말 힘줘서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7개 방송사 모두 탑보도로 내놨던 게 미국 중간선거 결과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 이슈였죠. 그리고 그 다음 이거랑 같이 탑보도로 나왔던 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거였어요. 원래 폼페이오 이제 장관이 가서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안을 가지고 중간선거 결과와 또 북미 회담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 비핵화
연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걸 탑보도로 내놨어요. 네. TV조선도 그걸 세 꼭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도에 이 보도가 나와요. 태영호 전공사의 강연이 반미단체의 위협으로 인해서 취소했다. 이 보도를 네 번째 낸 거예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보도에 지금 꼽은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 몰랐네. 웃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따옴표하고 행동 멈춰라. 위협의 태영호 강연 취소. 정수양 기자의 보도였는데 신동국 앵커가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뉴스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신동국 앵커가. 네.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이 뭔지 막 설명을 해주죠. 북한 권력 내부 실태를 고발한 3층 서기실의 암호란 책을 내고 요즘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갑자기 어제 오늘 잡혀있던 강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곳에서 태전공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고성 메일을 보냈기 때문인데 행사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어제 서울 종로에서 예정된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태전공사의 강연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태전공사 체포조가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거에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체포조? 뭐지? 뭐야? 저 굉장히 놀랐어요. 체포조? 뭐 숲에 걸려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 체포조가 사실이면 이거 좀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납치할 건가? 이거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심각해야 될 소식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가 맞네.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계속 봤어요. 그러고 나서 행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음성 변조를 해서 들려주는데 행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가 협박 메일 보내고 경호팀 연락 와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경호상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행사 관계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막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막 위협이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어떻게 위협을 했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이 항의하는 내용,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TV조선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미 성향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어제 태전공사에게 보낸 경고성 이메일과 태전공사 측과 연락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영상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어도 없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저는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멘트만 나와요. 그래서 이 멘트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신뢰가 깨졌어요. 뭐지? 이 멘트 더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궁금한데? 일단 거기서 이 생각이 들고 넘어갔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TV조선이 이 단체가 정말 나쁜 단체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요.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8월부터 태영호 박상학 체포결사대를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화면을 또 막 보여주죠. 자료화면에 반통일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 박상학 태영호 규탄한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서 캠페인을 하는 사람 3-4명이 보여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막으로 이제 막 까는 거죠. 태영호 체포 결사대 8월부터 활동. 막 이렇게 까니까 진짜 막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막 누가 막 잡으러 다닌 것 같고 무섭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도가 끝난 거예요. 이것만 보면 태영호 공사가 진짜 되게 큰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막 체포하러 오는 거.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심각한 네. 일이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영상이 근데 짧아서 이상했다고 느꼈잖아요. 제 문제의식의 출발은 거기였어요. 이거 왠지 더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페이스북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네. 다 열려 있어요. 비공개도 아니에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별게 아닙니다. 한 남성이 나가서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간에 이제 뭐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당연히 앞에 맥락이 더 있죠. 그래서 앞에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TV조선이 그렇게 막 뭐 연락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다라고 했는데 그 위협 수위라는 게 정말 위협 수위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남성이 어디에 전화를 걸었냐면 태전공사가 선임자문연구위원으로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전문센터 여기에 건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TV조선이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죠. 그러네. 태영호 전공사한테 건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네. 다이렉트로 건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걸었고 일단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에서도 TV조선이 설명 안 한 내용이 다 있어요. 더 있어요. 네, 그 올해 벌써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을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씨가 계속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라고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판문점 선언을 깎아내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의 뭐 철도 연결 이런 걸 공허한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좀 많이 보시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뭐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의 맥락을 싹 다 자른 거죠. 되게 다르네. 싹 다 자르고 위협을 가했다. 이 막 영상을 보여주면서 통화를 하면서. 보지 뭐. 위협을 가했다. 이게 어떻게 위협이에요? 이거 딱 보면 그냥 항의하는 거거든요. 태영공사가 몇몇 막 이상한 발언, 왜곡 발언 하니까. 그리고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단체한테. 그렇죠. 직접 한 거 아닌 게 전해달라고 한 건데. 네. 그런 얘기도 없고. 굉장히 웃긴데. 네. 그리고 막 또 웃긴 부분이 이메일 얘기도 했잖아요. 막 이메일 보내면서 뭐 경고성 이메일 보내. 그래서 경고성 이메일이 도대체 뭘까? 뭐 진짜 막 뭐 욕이라도 썼나? 아니면 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뭐 가족을 뭐 협박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다 바로 밑에 게시글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로 밑에 게시글에 어떤 이메일을 보내놨는지 전문을 다 공개해놨어요. 이메일 보내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겨요. 이것도 사실상 왜곡인데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일단 그 영상에서 얘기한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글로만 옮긴 거죠. 근데 이 이메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앞선 영상, 그 페이스북 영상을 쭉 들으시면 통화 내용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북한 인권센터의 인권 전문센터 관계자랑 막 통화를 하니까 그분도 그 관계자분도 지치실 거 아니에요. 내가 태영호 전공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막 하는 거야?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중간에 막 말을 끊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면서 뭐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듣는 거를 적을 수는 있는데 제가 다 적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뭐 상관없으니까 핵심만 좀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포인트는 전달드릴게요. 네네.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게 가장 메일도 네. 보내드릴 건데 일단은 전화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방해하지 마시고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저는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런 통화 왔다고 전달드릴게요. 네네, 메일로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메일 보내시면 보실 거예요. 네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태영호 전공사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인권전문센터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건데 이걸 지금 경고성 이메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하고 사실관계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보도 과장보도가 나온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종로경찰서 측은 요청받은 얘네가 행사 관계자 하는 말이 태전공사 경호팀의 경호 요청을 종로경찰서가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TV조선 보도에서도 종로경찰서 측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종로경찰서 관계자의 경호 요청을 받은 적 없습니다라는 인터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태전공사 경호팀의 경호 요청을 종로경찰서가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로경찰서 측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이제 연락 받은 건 없어요. TV조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기 보도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네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종로경찰서 입장이면 막 이런 거 받았으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경험해주고 싶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진짜. 근데 이 보도의 핵심은 체포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건 체포조가 있었다는 것이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자, 요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네, 이 체포조가 가장 웃깁니다. 가장 웃긴 내용인데 이 체포조가 뭐냐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래요? 이런 체포조가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만들었던 체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 태영호 씨를 비롯해서 박상학 씨라고 이분 막 일베 게시글을 나르고 막 뭐 대북 전달 찌라시 삐라 보내고 이런 분이에요. 박상학 씨 저기 세월호 때 흑식 투쟁도 같이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 이제 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뭐라고 했냐면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 공작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거의 잡아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박상학 태영호 체포 대학생 결사대 감옥행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TV조선이 체포조라고 한 건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 막 감옥을 보내겠다, 감옥행이라고 지어놓고 막 체포하겠다 이러니까 진짜 같잖아요. 근데 이게 퍼포먼스예요, 사실상. 아, 그래요? 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감옥행이 뭘 했냐면, 이 박상학 태영호 씨를 비판하면서 분단 적폐 청산 없이는 대립과 혐오, 분단의 시대는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곧 전쟁 위기, 저희들의 피눈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했냐면 이 박상학 씨 사무실이 있는 거여동을 비롯해서 서울 각지에서 이 피켓 같은 거 들고 막 이 팜플렛 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체포조가 이런 걸 했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체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체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우리가 막 되게 귀엽게 그 시청광장에서 막 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거의 뭐 그런 식의 퍼포먼스 중심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 뭐가 있냐면 8월 12일 날 청와대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 주권방송이라는 채널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링크가 있는데 이걸 직접 보시면 이분들이 박상학 태영호 씨를 체포합니다. 놀랍죠? 체포를 했어요. 근데 누구냐면 가면 쓴 인물이에요. 가면 쓴 대역이 이렇게 막 체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총 쏘고요. 네. 무릎 꿇리고 막 태영호 박상학 물총을 맞다 이제 두려워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분단 적폐 태영호 박상학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표심줄 묶어주십시오. 이제 촛불 시민 우리 체포결사대가 태영호 박상학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큰 함성과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묶어요. 포승줄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저희도 민원연도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체포 위협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는 고대영한테 상을 주는 퍼포먼스. 아니 뿅망치도 있었어요. 네. 제가 뿅망치 맞았죠. 가면 쓰고 고대영 가면 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막 TV조선식으로 표현하면 고대영 폭행 망치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뭐야. 거죠. 막. 그리고 찾아봤더니 막 뿅망치로 가면 쓴 사람 때린 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TV조선 보도 내용 중에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체포의 위협 때문에 강연을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8월 3일 날 이분들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8월 10일 날 끝났어요, 이 캠페인이. 캠페인이 끝났는데. 캠페인이 끝난 지 지금 3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건 잘못된 게 페이스북 페이지만 찾아가 봤어도 기자가 이렇게 못 써요, 이거는. 이 진짜 기자가 취재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기자도 기자지만은 이 단체가 거짓말을 하는 거네. 왜냐면은 그 강연이 취소된 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하잖아. 이거는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지. 8월에 한 퍼포먼스 때문에 이걸 못 한다고?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물론 TV조선 기사는 정말 완전히 거의 오보에 가까운데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단체도 굉장히 이상한 단체네. 호들갑이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웃깁니다. 뭐야? 이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종북몰이죠. 네. 반미 단체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의 뭐 지금 태영호 공사를 감히 태영호 공사를 태영호 공사 강연을 취소시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도 저희한테도 사실 그런 협박 전화 같은 것도 사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 가끔가다 트위터 같은 거 보면 막 저 욕하는 그런 트위터들도 있어요. 이 여자는 뭐 어쩌고 뭐 막 그러면서 막 까대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내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너무 싫은 저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은 어디든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강연을 못하고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라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장기야 노래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세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테러는 무조건 사실 없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자기가 뭐 괜히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강연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남 때문에 남 핑계를 대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정말 협박을 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진짜 수사를 하고 뭐 경호를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서는 누구를 이렇게 욕먹이려고 이런 짓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 그런데 TV조선이 그 퍼포먼스를 TV조선이 잔뜩 띄워준 거지. 저는 이게 굉장히 웃겼던 게 사실 이 내용이 다른 방송사 정말 하나도 안 나와요. 지상파 3사와 JTBC를 비롯해서 채널A, MBN도 안 한 소식이거든요. 할 수가 없겠구만. 네, 그러니까 TV조선만 한 거예요. 근데 엮을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황당했던 게 사실 이 내용이 적어도 태영호 전 공사의 블로그를 들어가면 있을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협박을 받아서 못 간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좀 당당하게 이렇게 세게 나갔으면 TV조선이 막 그래도 태영호 전 공사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할 줄 알았는데 TV조선이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이 보도가 심의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말한 그 종로경찰서 하나 그 반박한 거잖아. 종로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했다. 그런데 요청 안 했다. 본인들이 보기에 종로에서는 이제 입장을 냈잖아. 그거 하나 넣어놓고 우리는 다 확인했다.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있어. 네. 굉장히 웃기는 거지. 기각되나요? 모르죠. 근데 나는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네. 이것도 공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 이건 내야 돼요. 이건 딱 걸렸어. 그러니까. 웃깁니다. 이게 진짜 물총 쏘는 그 장면 전 너무 웃겼거든요. 이 포승줄로 묶는 장면이랑. 체포조라니 세상에. 네? 무섭잖아요. 체포조. 자, 근데 우린 웃긴데 또 이 그쪽 당사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신 그 의원들은 정말 공포감을 느끼면서 정말 너무 불쾌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이러가면서 햇소리 하실지도 모릅니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디어 스크랩을 통해서 이제 삼성 관련돼서 우리 삼성의 그 분식회계 관련된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고 뭐예요? 핸드폰, 폴더블 폰. 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한 그 사례를 우리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스크랩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신문 보도 중심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저녁 종합 뉴스는 어땠던가를 오늘 방송 모니터에서 좀 짚어보죠. 이거 기대되네요. 네. 일단은 기간을 7일과 8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사건이 7일날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냐면 굉장히 이것도 빅히트 내용이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했어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 이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문건을 들고 나와서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손에서 손에서 이렇게 종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 바이오로직스가 더 크게 넓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안이고 여러 차례 등장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5조 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도 큰 문제지만 삼성이 사실은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결국 피해를 입은 건 국민연금과 수혜자인 국민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치명타적인 걸 하나 딱 터뜨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언론이 이걸 당연히 보도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죠. 그렇죠. 국민들이 알고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살펴봤더니 먼저 7일에 보도한 방송사 지상파 3사입니다. 종편 4사는 7일날 보도가 없었어요. 저희 댓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JTBC를 포함해서 종편 4사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일 저희가 이 폴더블 폰이 공개된 그날까지 범위를 넓혀봤더니 유일하게 8일날 JTBC가 한 건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TV조선 채널에 MBN은 안 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7일과 8일 통틀어서 보면 지상파 3사와 JTBC만 보도를 했고요. TV조선 채널의 MBN이 또다시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 이걸 안 한다고? 정말 웃기죠? 네. 안 했어요. 근데 이 삼성 공교롭게도 이 8일 날 삼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용화된 폰도 아닙니다.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제품이에요.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시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패널만 공개한 거예요.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도를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여줬으면 사실 갤럭시 노트 9 나왔을 때 펜 막 가가지고 막 시연해 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하고서 이 방통위에 올라갔잖아요. 방심위에 올라갔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TV조선 채널A MBN만 했었죠. 이번에도 TV조선 채널A MBN이 이걸 다뤘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을 삼성전자가 깜짝 공개했는데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 앞다퉈서 개발하고 있어 이제 시장 경쟁이 이 폴더블 폰에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펼치니 이렇게 태블릿처럼 화면이 커집니다. 내년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화면을 접는 기술로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종이장처럼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른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도 이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와 JTBC는 다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크로스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상파 3사와 JTBC는 바이오로직스를 보도하고 폴더블 폰을 보도를 안 했고, 그리고 TV조선 채널A MBN은 바이오로직스를 보도 안 하고 폴더블 폰을 보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웃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뉴스에 그 폰을 할 필요가 있나? 참 놀랍죠. 이 뉴스거리, 물론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는 있죠. 하지만 세계 최초 폴더블 폰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채널A, MBN,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똑같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이란 수식어는 이미 지난주 중국의 한 신생업체가 가져갔고, 스마트폰 시장 세계 2위에 오른 중국 화웨이도 내년 6월 출시를 공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면을 접는 기술로 만든 스마트폰은 중국 스마트폰 신생기업인 로욜라가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내년 초 세계 가전전시회에서 시제품을 선보일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이 혁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공개한 건 지난달 중국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로욜레.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 폰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특집 제목과도 어울리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걱정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진짜 불리한 보도는 이렇게 다 빼먹고 유리한 것만 이렇게 쏙쏙 보도를 해준다는 게. 참고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일 날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증선위가 2차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14일 날에도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니터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집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이 폴더블 폰 그거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그동안 했던 짓을 생각하면 늘 있는 일이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폴더블 폰 광고성 보도는 그냥 한 꼭지 정도 있어줘도 나는 그냥 봐줄 수도 있어. 그런데 바이오로직스 안 하고 바이오로직스 하란 말이야. 왜 안 하냐고. 아니 진짜 박영진 우리 문걸 이렇게 들고 나서 흔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진짜 너무 통 터져요. 그리고 광고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광고 그러니까 한 꼭지 정도 하는 거 이것도 좀 작작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도 꼴보기 싫게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보기에 변화는 지상파가 일단 폴더블 폰을 보도를 안 했다는 게, 물론 그렇죠. 이게 출시가 안 된 거기 때문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안 한 게 어디야, 그죠? 이거는 우리가 좀 칭찬해 줍시다. 왜냐면은 지상파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중간 광고 해달라 그러는데 여기서 폴더블 폰 막 띄우면 막 그거 했으면 정말 해주면 안 꺼져라 씨. 됩니다. 뉴스에서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뭘 지상광고가 중간 광고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그나마 JTBC도 그렇고 4사가 안 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신문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문 일부러 막 다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은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도배한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여긴 진짜 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 진짜. 가장 나쁜 건 사실 서울신문입니다. 네. 정말 메인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거 저희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좀 밑에 있고 탑보다 아니고 중앙일보도 오른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서울신문은 정말 정가운데예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딱 놨어요, 이거를. 아니 서울신문도 사장이 바뀌고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아휴, 그런데 이게 진짜 저도 보니까 이 삼성 광고, 특히 신문이 삼성 광고를 안 받으면 거의 죽기 때문에 그냥 신문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길들이기의 이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욕만 할 게 아니고 우리야말로 무슨 불매운동을 하든가 뭔가 삼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 우리 언론에? 문화가 그러니까 언론도 불매운동하지만 전 삼성의 불매운동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영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 길들이는 거면 우리가 못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이 다 먹히잖아. 실제로 항상 성공하잖아. 네. 그래서 더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아무튼 요즘 많이 들어요. 특히 이 신문사가 길들여지는 건 지금 그나마 공영방송은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삼성한테 돈 안 받아도 어찌됐든 수십 년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지만은 다른 언론사들은요. 사실 삼성 광고가 쭉 빠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특히 신문은 망해요, 그냥. 삼성이 돈 안 주면. 지금 한겨레나 경향이 진짜 엄청 특히 한겨레가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우리야말로 이런 박용진 의원이나 좋은 보도를 막 어떻게 해서든 많이 소비하고 알려나가고 요즘은 이제 뭐 기존 언론사가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다 언론이 돼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반전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삼성과 관련돼서 이대로 계속 당하고 있으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무기력해지는 것 같지 않아? 계속 떠들면서 야 삼성 대단해, 뭐 삼성이 국정원보다 나아,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낄낄거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용인하고 묵인하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표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안 다룬 데가 네.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중동은 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삼성 분식회계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신문과 이 TV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야, 세상에. 모르는 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나마 동아일보는 좀 독특했던 게 삼성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기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6개 신문사 중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동아일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이날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두 개 다 한 건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삼성 폴더폰 요즘 동아일보가 또 우리 정권하고 또 친한 방송으로 신문으로서 지금 다 모든 것을 어제 말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를 너무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하다가 정주인 씨가 요즘 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그런 지금 너무 똑같은 사설과 똑같은 그런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 거기에 동아일보는 빠졌을까? 의미심장하기도 하죠. 물론 동아일보가 좋은 보도를 내놓으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좋은 보도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얘는 완전히 지금 딴 길을 가고 있네라고 생각되는 보도들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은 아직 멀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폴더블 폰은 또 안 했다니 웃기는 일이긴 하네요. 다른 데는 다 냈는데 또 동아만 또 한 것도 안 냈어요. 참 근데 조선일보도 사실 보도는 없었고요. 일면 사진 기사 하나였습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택님,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세욱 팀장님, 특집에서는 방통위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토요일 수다맨 유민지 팀장님 특집은 역시 빵빵 터진다. 라고 하면서 유 팀장님이 커피를 안 드신다고 하니 고민이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보내시면 됩니다. 달달한 거 우리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먹을 거. 자, 일요일 언론 대회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대구항쟁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자, 고구마 나무님, 조선일보 대회부가 볼만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이 참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꿍이 아빠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1,000원을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책 장사를 하자면 조선일보 대회부 이 책이요. 조선일보 대회부, 동아일보 대회부 총 각각 5권씩 10권짜리가 한 질인 책이에요. 그런데 원래 책 가격은 제법 비싼데요. 지금 민원연에 신청을 하시면 이 책이 막 이렇게 시중에 파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특별 할인가 10만 원에 이거를 살 수 있게 했거든요. 무료 배송입니까? 네,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와 그 입금 뭐 이런 걸 주소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주문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네.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관계자면 영화 한번 사볼 것 같은데. 이놈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막 이런 거 보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한 명이라도 덜 읽게 해야 돼. 다 사버리는 거거든요. 다 사서 그럼 우리는 또 주책 떨고 막 다 더 만들어. 자, 티에노님이 처장님 추억 브레이커 여명의 눈동자가 웃기다니 유유. 저는 여옥이 총 맞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유유 하셨습니다. 네. 티에노님 나이대가 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준 씨 모르죠? 전 모릅니다. 그죠? 여명의 눈동자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가 여명의 눈동자를 비웃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너무나 그 최재성 씨와 그 최시라 씨가 그냥 그 한국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에 다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처음에는 너무 슬프다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 모든 사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웃음이 나왔다는 거고 진짜 애절한 그 한국 사회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요. 볼만한 드라마. 송진아 씨가 쓴 그 극본이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엄청 볼만했습니다. 네. 자, 봉강이 47 다스베이다에서 늘 응원했습니다. EJ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스베이다에서 응원했는데 EJ를 듣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한 번도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안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더 좀 읽어주세요. 네, 에두라빠님께서 토요일 버전에 1,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령곰택님, 김 처장이 나가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이거를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프로보스트님, EJ 광고 듣고 왔어요. 화이팅 하세요.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합디다님도 EJ 듣고 잘 듣고 갑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HCHC님도 EJ 보고 왔어요.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J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파랑조아님도 EJ 광고 듣고 왔어요. 구독 누릅니다. 응원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김대중 vs 김영사님께서 EJ 광고료 엄청난데 우와 EJ의 탈곡기 광고 나오네요. 청취자 개인적으로 했다니 더 대단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가 늘길 바라면서 왜곡되는 언론을 탈탈 털어주시는 탈곡기 응원합니다. 이만큼 많이 와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예, 제가 어제 썼는데 사실은 저는 그 회원님이 돈을 내준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그 문구를 회원님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광고 문구를.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그게 너무 애틋한 거야. 우리 회원이 우리를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우리 방송을 더 많이 듣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가를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서 잘해야겠다. 좀 진심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돈이 중요하죠. 마음은 저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돈이 진짜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 돈을 또 이렇게 쓴다는 게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옥수수 요염차님, 와우, EJ 광고까지 하셨네요. 누구신지 몰라도 최고입니다. 근데 이 자식들 좀 더 길게 이야기 좀 하지. 이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셨네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서. 아무튼 김무상님, 민원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김무성인 줄 알고 저는. 네. 이건 뭐야? 수연님. 네. 저도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밑에 아마 사랑한다고 18연화 했는데 EJ 광고 듣고 왔어요. 요거에 이어서 저도요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막둥이 클럽 왕누나님. 이름이 좋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2회. 이게 뭐야? 지상파 후보 검증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한겨레 중앙일보 페북의 문모닝 편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탈곡기 완전 2화. 네. 지금 저희가 406화인데 그걸 듣고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후 애비님께서 내일도 탈탈탈 이온이 스킵. 이게 밑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네. 순위 올리기를 위한 댓글이오니 스킵.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지후 애비님께서 순위를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 순위가 올라가나요? 몰라요. 댓글이 많아지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팟빵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어준님이 새날 3334 이재명 도지사직 상실이 목적 음주운전 찔리는에서 민원연 소개했다라고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티에노님이 오늘은 주성치가 한 꼭지씩 다 나온 듯 아니 특집에서 연기가 기대만 못하다 싶었는데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댓글 읽어주실 때 옥 팀장님 연기력이 돋보이는 회차였다. 우린 이런 걸 낭독이라고 하지요. 라고 TNO님 확실하게 지금 우리 옥 팀장님께 찬양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종로 이게 공로 고시원 관련된 보도에서 전지현 변호사가 나온다고 김어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요즘 바빠요. 이 알밤주 이거 먹느라고 제가 우리 레이니 칠세님이 세상에 술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근데 게다가 막걸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낮에 딱 한 잔 시음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마셔가지고 사실은 정관용 갈 때까지 얼굴이 빨개서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정관용 딱 방송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멀쩡하고 냄새도 안 난데 물어봤는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음주 방송할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고요. 제가 정말 그날 차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뚜벅이로 어제 그날 이제 다녔는데 가방에 이 얇밤주를 하나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랑 둘이 먹었는데 둘이서 요걸 먹고 더 갖고 오지 그랬냐 해서 무거워서 못 들고 왔다. 막 이러면서 오늘 한 병 또 들고 가. 한 병씩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 밑에 또 레이니치스님이 또 대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예전에 술 중에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골라봤다고. 이거 다 기억하시고. 마침 오늘 방송에서 저녁에 한잔 하신다는 말씀에 계획한 건 아닌데 좋은 날짜에 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연 분들에 비해서 적게 보내드린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활동가들이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인턴 분들도 드려도 될 정도로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에노님이 막걸리 예상은 했지만 처장님 리액션이 이렇게 크신 적은 처음이라고. 직접 댓글로. 조만간 민원연이 주점이 될지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것이 저희 냉장고 밑에 옆쪽에 소주가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미령곰탱님이 전 소주를 예상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소주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소주 보내주시면 필요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무튼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 술이 온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맛도 있지만은 아무튼 다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최사규님께서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 군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민원연 홈페이지에도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셔요. 근데 그 댓글이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울하면 일부러 그 댓글을 보거든요. 근데 좀 힘이 나요, 진짜. 근데 거기에 다스베이다 나오는 아주머니 뭐 화이팅 이렇게 누가 써줘서 그게 너무 재밌어. 진짜 그래 아줌마가 진짜 노력하지. 내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귀여워가지고 이분은 참 누구신지 정말 솔직하게 쓰셨다. 차장인지 뭔지 다 필요 없고 다스베이다 나오는 아줌마야 그냥.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내일은 신문 모니터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까지의 33년은 준비였을 뿐 33년의 퀄리티로 민원연답게 다시 민주언론 10년